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을 불러온 공매도 전면 금지 휴가가 하루 만에 힘을 잃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2,42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계약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어제만 해도 상한가를 쳤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주요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하거나 힘겹게 상승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크게 올랐던 우리 증시 오늘은 좀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2차 전지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면 오늘 사실 봤을 때 일일 천하로 좀 끝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주 전반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일단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 출연 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증시 바닥권에 들어왔고 다지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번 주에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수요일 코스닥 기준으로 74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부터 증시가 갭상승을 만들어내고 증시의 박스권의 하단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원인은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수직 낙하하는 이제 금리가 조정받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공매도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금지, 그리고 전면 재검토라는 부분들, 호재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소스퀴즈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월요일 시장의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시가부터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딱 두 부류로 이제 설정을 좀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일에 15% 이상 갭이 이제 상승을 종목당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 용기 있게 매수에 들어갔던 분들께서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그리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물려있던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원금 회복 심리에 의해서 약손절이든 원금이든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이탈 물량,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증시 하락을 좀 만들어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제 증시가 약 7% 정도 코스닥이 상승을 했었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에 대한 기업들이 급상승을 이끌어낸 만큼 일반적인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소외감을 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팩트는 어찌됐든지 간에 어제 매수를 했던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물량과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로 수급이 향할 것인가를 지금은 파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린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익 관점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럼 이 수급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반도체가 어제 오늘 관련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반도체가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공매도 타겟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맞았던 그런 업종이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반등에 대한 국면이 조만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증시 흐름에 있어서 쉬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에 대한 포착을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겠고, 또 어제 2차 전지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공매도가 금지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쪽이 또 이쪽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제 사실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증시가 과도하게 너무 큰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표현이 있듯이 너무 2차 전지주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탈출하는 물량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다 보면
일단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약 한 7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재고 물량이 지금 쌓여 있다는 언론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저가 보급형 전기차를 인도 쪽으로 수출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여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먼 미래에 그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탈탄소와 모빌리티를 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차 전기자동차로 가기는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 중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은 그러한 저점에서 모아가기 형태에 대해서 이러한 전략들은 좀 유효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증시에 대한 견인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점을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2023년이라든지 2024년도까지는 큰 폭에 대한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겠고 2025년도부터 극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를 먼저 봐야겠고 일단은 2차 전지주들 단기적으로 현금화를 해봐도 좋겠다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또 에코프로의 경우는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더불어서 양극재 3사 역시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저희가 성장성 자체는 뭐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나온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좀 방향성을 진단해 봐야 할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그 LNF라든지 네. 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결국에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시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에 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 자 그리고 니켈 가격에 대한 가격 하락 등이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역 레깅 효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원재료의 투입 시차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판매고는 늘은 반면에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추산해서 원재료에 대한 가격 상승이 지금보다 상승을 하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판매고 매출적인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아나는 회복기에 대한 모습이 좀 나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스토리가 좀 그려진다면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 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양극재, 음극재 관련해서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도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작업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해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또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또 다른 이슈로 인해서 비료 관련주에도 관심이 몰렸는데 이번에는 빈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뭐 이런 시대에 무슨 빈대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뉴스를 보면 빈대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뭐 뉴스에서도 살펴봤을 때 뭐 호텔에 다녀왔는데 빈대가 딸려왔다. 뭐 지하철 타고 왔는데 빈대가 붙었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빈대 포비아가 확산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저희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이건 좀 사적인 얘기인데 네. 그 예전에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영화관에 갔을 때 엉덩이가 좀 가려웠던 적이 또 문득 생각도 나고 네.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밀집해서 공공으로 쓰는 그런 장소 그리고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해외에서도 숙박업소에 대해서 배드버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쪽에서도 이제 빈대가 좀 많이 이제 출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서울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고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고가 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공공시설로 확장이 되면서 지방에서도 신고 수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살충제, 빈대 살충제가 효과가 없다는 보도가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오게 네. 되면서 이제 바퀴벌레 살충약을 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소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시작은 사실은 경남제약이 약 한 7거래일 전부터 상승이 좀 시작이 좀 됐었고 오늘은 그 기존에 있던 그런 살충제 효과보다 더 뛰어난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 대장주에 대한 역할은 경농이 이제 하면서
상한가를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니오코티노이드 이런 살충제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살충제를 판매하는 누보라는 종목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를 생산하는 동성제약, 동성제약이 아니죠. 성보화학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조금 전에 증시에 대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틈새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오늘 같은 경우 그 빈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폐렴 관련한 그 약품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당분간에 대한 흐름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종목 외에도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네. 있어요. 뭐 조비라든지 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 7%대 상승률이 나타나지만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우진 비엔즈의 경우에는 그래도 23%대 강세를 보이고 윗꼬리 살짝 달려 있어요. 또 카프로의 경우에는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려 있으면서 양봉을 띄우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체크해 보면 될까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빈대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네. 했던 거는 원재료를 갖고 있는 경남제약이라든지 동성제약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파생돼서 새로운 약물로 빈대를 잡겠다라고 얘기한 게 경농제약과 그다음에 이제 인바이오죠. 그리고 네. 이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누보가 있을 수 있겠고 원재료인 성보화학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조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에서 경농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던 그냥 단순한 네. 흐름인 것으로 좀 보이고요. 우진 비엔즈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에 대해서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내수 경기가 죽다 보니까 돼지고기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우진 비엔즈가 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카프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체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예. 네, 한 종목씩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오늘 뭐 공매도 금지 조치와 또 빈대와 관련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은 판매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기존의 살충제든 네. 새로 만들어진 살충제든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빈대에 대해서 살충제를 판매하는 누보라는 이제 종목을 픽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설정해 온 가격을 이미 지금 조금 전에 터치를 해버리는 모습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좀 네.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네오티코티노이드 살충제를 판매를 하고 있고 식량, 곡물 관련주이고요. 농업 전문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1,850원, 현재가 약간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쯤이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원, 목표가는 2,100원인데 분봉에서 보시면은 2,095원까지 지금 잠깐 1시 57분에 터치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일에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오버나잇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빈대 관련주들이 공격 파동으로 해석을 한다 해도 2파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850원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에서 진입을 하시고 한 5거래일 정도 좀 봐주시면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또는 더 빠른 시일 내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엇비슷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네네. 5거래일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